안녕하세요. 과학 지적이는 새 과지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수학에는 여러가지 층위의 같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똑같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들도 있죠.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보형의 합동을 예시로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런 거는 언젠가 지겹도록 공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면 그거는 정말 같은 걸까요? 당연히 같습니다. 기하학에서 중요한 건 크기와 모양일 텐데 합동인 삼각형은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다릅니다. 위치나 방향 같은 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합동인 두 도형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순 없지만 그 둘을 동일하다고 취급할 만한 공통점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관계를 정의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동치관계라는 개념입니다. 도형의 합동도 이런 동치관계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 관계란 두 대상 사이에 정의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소관계나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와 같이 동치관계가 아니라 더 일반적인 관계들도 두 대상 사이에 정의되는 거죠. 관계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두 대상 사이에 기호를 적어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치관계를 다 물결표를 이용해서 나타낼게요. 어떤 관계 물결표가 동치관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반사성, 대칭성, 추이성입니다. 조건이 많아 보이지만 직관적으로 어떤 배상들이 사실상 같다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이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생각하시면서 이해하면 편할 거예요. 먼저 반사성은 정말 완전히 똑같은 대상은 자동적으로 동치임을 의미합니다. 기호로는 A 물결 A라고 쓸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든지 무언가를 동일시를 하고 싶다면 정말로 완전히 똑같은 대상은 동일시가 되어야 앞뒤가 맞는 얘기겠죠. 자, 다음으로 대칭성은 A 물결표 B일 때 B 물결표 A라는 뜻인데요. 두 대상 사이에 같음을 정의를 할 때 A와 B가 같다고 하는 것과 B와 A가 같다고 하는 것과 두 의미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추이성은 A 물결 B이고 B 물결 C일 때 A 물결 C가 성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A와 B가 같다고 주장을 하고 또 B와 C가 같다고 주장을 한다면 A와 C 또한 같다고 주장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이런 세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리는 이 관계를 동치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사용할 어떤 전체 집합 X 안에 있는 원소 A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집합 X 안에 어떤 동치관계가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동치인 원소들이 있겠죠. 이 반사성을 이용을 하면 적어도 A 자기 자신은 A와 동치일 거예요. 네, 이렇게 A와 동치인 원소들을 전부 모은 집합을 괄호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호로 쓰자면 괄호 A는 X의 원소 X들에 대해서 A가 X와 동치인 경우들을 모아둔 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한 집합 괄호 A를 A의 동치류라고 부르는데요. 추이성을 이용을 하면 A 물결 B일 경우에 A와 동치인 원소는 자동적으로 B와도 동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괄호 A가 괄호 B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동치류들, 가능한 동치류들을 전부 다 모은 집합을 목집합, 정확히는 X를 물결로 나눈 목집합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정의한 목집합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 A와 B 사이에 동치관계에 A 물결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라는 그런 층위에서 보면 A와 B 사이에 동치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A와 B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치류로 보면 아까 A와 B가 동치일 때 괄호 A와 괄호 B가 같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X를 물결로 나눈 목집합에서는 이 괄호 A와 괄호 B가 완전히 같은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집합이라는 건 원래 집합 X에서 동치관계였던 원소들을 정말로
동일시한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모든 정수들의 집합 Z에서 동치관계를 하나 정의할 텐데요. 차이가 2의 배수만큼 나는 두 원소가 동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동치관계의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금방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동치관계 하에서 어떤 동치류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0과 동치인 원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0과 2의 배수만큼 차이나는 원소들은 2의 배수죠. 그러니까 동치류 괄호 0은 짝수들의 집합입니다. 반면 동치류 괄호 1은 홀수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남는 원소가 없으니까 세트를 물결로 나눈 목집합은 딱 두 개의 원소 괄호 0과 괄호 1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말하자면 킥인데요. 과지세 채널의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이제 뭔가 새로운 수학 개념이 나오기만 해도 함수 이야기를 안 하면 좀 서운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집합 X에서 이 목집합 X 나누기 물결로 대응되는 함수 파이를 정의를 할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의를 할 건데요. 그냥 A를 괄호 A로 대응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목집합이라는 집합은 X 안에 있는 모든 동치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기 때문에 이 함수 파이는 전사함수,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동치류에 대해서도 그 동치류에 해당하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는 의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야기를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목집합 이런 이야기는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집합 X에서 다른 집합 Y로의 전사함수 파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X 안에서 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동치관계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함수값 파이 A와 파이 B가 같은 경우에 A와 B를 동치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 관계를 물결 아래첨자 파이라고 하면 이 관계에 대한 목집합 X 나누기 물결 아래첨자 파이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 X 나누기 물결 아래첨자 파이는 Y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함수 파이가 전사함수라고 했었죠. 그 이야기는 Y의 임의의 원소 K에 대해서 파이의 역상, 파이 인버스 K가 적어도 공집합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동치관계, 물결 언더바 파이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면 파이 인버스 K 자체가 물결 아래점자 파이에 대한 동치류를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역상이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연속함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함수값이 K인 X의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K의 역상은 물결 아래첨자 파이에 대한 동치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X 나누기 물결 아래첨자 파이의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다르게 말을 하자면 이 역상을 주는 함수 파이 인버스가 Y에서 X 나누기 물결 아래점자 파이로의 1대1 대응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치 관계에서 동치류 그리고 목집합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 줄기가 결국에는 전사함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이제 또 과지세 채널의 단골 주제죠. 목집합이라는 좋은 구조를 얻어냈으면 여기서 다른 성질을 결합해서 더 좋은 구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위상공간이나 다양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위상공간에다가 목집합을 합쳐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집합을 넘어서 뭔가 목공간이라는 걸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위상공간도 그냥 집합의 일종이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목집합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몫을 만드는 함수 파이가 연속함수면 더 좋겠죠. 더 나아가서 파이가 위상동형, 그러니까 파이의 역함수마저 연속함수인 그런 함수라면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위상동형이라는 이야기는 파이가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고요. 파이가 1대1 대응이라면 곧 동치류에 속하는 원소가 딱 하나씩 밖에 없다는 말이니까
그 하나씩이 결국에는 뭐 그 반사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자명한 동치관계 A 물결 A밖에 없기 때문이죠. 뭐 이런 구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위상동형이라는 그런 경우의 수는 배제를 하면 우리의 최선은 파이가 그냥 연속함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위상수학에서 보통 말하는 복분간 그런 거에 정의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예 이쪽은 아니라서 여기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파이가 국소적인 위상동형이기를 원해요. 네, 아까 파이가 그냥 위상동형일 수는 없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 국소적이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위상공간 M에서 위상공간 N으로 가는 전사함수 파이를 생각해 볼게요. 이 전사함수와 목공간이 사실상 같은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N 위에 있는 한 점 X와 X의 파이에 대한 역상 파이 인버스 X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파이 인버스 X의 원소 개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한히 많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적어도 이 파이 인버스 X의 원소가 유한계거나 혹은 설령 무한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이제 X의 근방, 그러니까 점 X를 포함하는 작은 열린 집합 U를 하나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 U의 역상 파이 인버스 U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파이가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파이 인버스 U가 열린 집합이라는 사실은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직관에 맞는 형태는 뭔가 이 파이 인버스 U가 파이 인버스 X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여야 할 것 같죠. 파이 인버스 X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U가 정말로 충분히 작다면 파이 인버스 U는 그 따로따로 떨어진 점들을 역시 따로따로 떨어진 작은 열린 집합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직관이 진짜로 성립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파이 인버스 U에서 이 따로따로 떨어진 각각의 조각들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조각을 V라고 할게요. 그러면 V 안에는 파이 인버스 X의 원소가 딱 하나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이 V를 하면 U가 되겠죠.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V와 U가 위상동형인지 아닌지 묻는 질문은 유의미한 질문이 됩니다. 이 파이 자체가 위상동형은 아닐지언정 이 각각의 조각들, 이 V에 한해서는 위상동형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수학적인 엄밀성을 추구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직관들이 얼마나 옳은 직관인지 신경이 쓰이실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게 전부 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뭐 좀 딥하게 들어가면 뭐 공간의 뭐 하우스도르프라든지 뭐 이런 분리 공리들이랑 좀 연관이 있고요. 대신 저희는 이런 성질들이 성립하는 정말 좋은 경우들만을 모아서 이걸 새로운 정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정의 들어갑니다. 두 위상공간 M과 N 그리고 M에서 N으로 가는 전사함수 파이가 있다고 했을 때 M이 N의 covering space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그 의미는 N의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집합 U가 존재할 건데요. 어떤 열린 집합이어야 되냐면 파이 인버스 U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열린 집합들 VI들의 합집합이 되고요. 파이를 각각의 VI들과 U 사이에 위상동형 사상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직관들이 다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의된 개념이 커버링 스페이스인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가능하면 수학 용어들을 한국어와 영어로 같이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이 커버링 스페이스라는 말은 영어로밖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 번역명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국어로 피복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이게 그렇게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라서요.
네, 아무튼 커버링 스페이스의 정의를 알아보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차원 다양체의 예시인데요. 여기서 m을 직선 n을 원으로 놓는 거예요. 전사함수 파이는 직선을 원 주위에 뱅뱅 감는 대응으로 정의를 할 건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예시가 정말로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n,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 x를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아까 설명드린 긴 조건들을 만족하는 열린 집합 U의 존재성을 보이는 게 문제인데요. 보통은 그냥 U를 작게 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X 주위에 그냥 작은 구간을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U의 역상 파이 인버스 U는 어떤 집합일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집합들인데 이 뱅뱅 감은 걸 다시 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열린 구간들의 합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각각의 구간들을 이제 VI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딱 봐도 VI하고 U가 위상동형인 게 보이시죠? 그냥 똑같이 구간처럼 생겼으니까요. 네,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직선은 원의 커버링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 지각력을 잘 동원을 하면 더 많은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면은 토러스의 커버링 스페이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무한하게 이어진 띠는 웨비우스 띠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돼요. 분량과 제 그림 실력과 여러가지 한계로 이게 진짜 왜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뜬금없이 커버링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저희의 메인 스토리라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방금 예시로 들었던 직선과 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 뭔가 실수축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원, 뭔가 복수평면에서의 단위원인 U1을 연상시킵니다. 지난번 U1의 리대수 표현 영상에서 이 U1과 R이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이게 커버링 스페이스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연관성을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뭔가 궁극적인 커버링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설 커버링을 알아볼게요. 말하자면 커버링 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